하시는 분 내일 또 찍어 주셔야 되죠. 투표 안 하는 보다 사전 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 투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전 투표 해 주시죠. 이래도 대답이 반밖에 안 나와요. 투표를 안 하면 우리가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한 표라도 손해가 납니다. 사전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지지세를 모으고 있지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판세가 흔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26일부터 어제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05명에게 물었더니 이재명 49.3%, 김문수 36.6%, 이준석 9.4%, 권영국 1.9%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건데 전문가들은 막판 진보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한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뭘까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것은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안 됩니다. 그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들이 쭉 나왔고 그중에 하나를 이수진 앵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예측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58.2%, 김문수 35.5%, 이준석 3.4%로 집계가 됐다고 KSOI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일시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오늘 28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가 됐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당선 가능성도 있고 또 지지율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어떤 의미와 현재의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이요.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저희 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것이 주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하고요. 거기서 본인의 표를 행사해서 실제 득표가 돼야 이제 득표율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정도로 잘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지지층, 지지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투표 독려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선거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두 자리가 위협받지 않고 유지됐던 것은 사실 다른 후보들이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다른 비전, 이길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뭔가 네거티브, 인신공격 이쪽으로 공격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고 질문 드릴게요. 같은 KSOI고 앞서 말씀드린 건 당선 가능성 퍼센티지고 이번엔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49.3%, 김문수 36.6%, 이준석 9.4%, 권영국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보는 지금의 민심은요? 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실제 득표율에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많은 투표율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사전투표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수치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선대위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이 조사에서는 9.4% 나왔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10% 좀 넘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후보들한테는 가끔은 당근이기도 하고 가끔은 채찍 회초리로도 여겨지는데 저 여론조사는 저희에겐 아직까지 회초리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오늘 자꾸 JTBC를 거론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다른 취지와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 JTBC 오늘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14%까지 오르는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오로지 후보의 실력만으로 평가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특히 보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없는 선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세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좀 상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준석만큼은 투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보수의 씨앗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지만 아마도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면 놀랄 만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JTBC가 여론조사 실시한 것, 공표기간 금지 기간 직전인 26일,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4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로 나왔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2%, 앞서 14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12%로 나왔다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고요. 조사 개요는 가상번호 활용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14.2%, 표본은 1,005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었던 14%라는 수치는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준석 변화 추이를 봤었을 때 14%를 기록한 것이 같은 여론조사에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같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개요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V 토론의 영향이 이제 한 6일 남았잖아요. 6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지지율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마지막 TV 토론이 그렇게 큰 구도의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설화를 일으킨 건 이제 뭐 이준석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뭐 지지층이 뭐 그렇게 크게 이탈한다거나 왜냐면은 이번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 안에서 그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갈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뭔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후보, 그 지지층이라면 김문수 후보도 뭐 비슷한 과거의 설화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있었던 TV 토론의 영향이라 함은 아마 각자의 지지층이 좀 더 투표장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 것인가 정도의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구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마지막 토론에서 보여줬던 김문수 후보의 안정적인 태도가 신뢰감을 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차 토론에서는 토론에서 다뤘던 주요 정책적인 내용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 발언 관련 내용으로 다소 이목이 집중되는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에 대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더 적임자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후보들의 발언들을 쭉 들어봤는데 김문수 후보 발언은 잠시 뒤에 듣고요. 자, TV 토론의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이긴 의원님. 일단 3차 토론에서의 여러 논란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2차 그리고 1차 토론에서 분명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몰아붙이는 토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간병비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재원 조달과 예산 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도 반영이 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캠페인을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벌이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는 분명히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 독려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안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한 표라도 손해가 납니다. 예, 그리고 후보들의 오늘 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왕십리역으로 이동해서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자, 현장 영상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이 시각 유세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볼까요? 이재명
네, 우리 성동 동대문 구민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지금은 네, 이 시각 유세 현장을 잠깐 연결해 봤고요. 다음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일정이 많네요. 창원, 김해, 부산, 양산, PK 지역을 주로 오전에 유세를 펼쳤고 경산, 영천, 대구로 TK 일정까지 쭉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유세가 아직은 지금 있습니까? 아, 예. 김문수 후보는 아직 유세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임종덕 의원이네요. 현장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두 번째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일정입니다. 여의도 공원, 그리고 강남역, 강남 이스퀘어,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와 코엑스. 주로 오늘은 강남에서 일정이 있는데 아직 현장 영상의 준비는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잠시 뒤에 들어오면 또 현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기인 의원이 잠깐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그 JTBC 여론조사 다시 한번 수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10이냐 14냐 이게 좀 시청자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다. 1대 이재명 48, 김문수 35, 이준석 12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있는데요. 네, 만약 다음 새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하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새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하면이라는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48, 김문수 34, 이준석 14%가 나왔다는 점, 문항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가 약간 달랐다는 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각 후보들 오늘 일정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하고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기인 위원님. 네, 저희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 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여의도에서, 오후에는 강남역에서, 그리고 저녁 때는 삼성역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신생정당이지만 수도권에서 고루 표심을 받고 있는 만큼 수도권 강세 정당으로서 그 표심을 단단히 하겠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에서 더 나은 표심을 받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는 내일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당협위원장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TK와 PK의 주요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기존 지지층에 대해서 투표율에 대한 결집을 호소했던 과정에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내일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신촌에서 사전투표도 홍보도 할 겸,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들이 본인의 그 주권자로서의 뭔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그리고 또 지금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사전투표를 알리고 함께 그 투표를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같이 내일 아마도 사전투표하는 학생들은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로 윤석열 정부만 경험했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도 함께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전투표 첫날 투표 예정을 다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첫날 투표할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도 첫날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다는 계획이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네요. 경기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두 가지 이슈, 크게 보면 대선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쭉 다룬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